네, 안녕하세요. 투드래곤입니다. 요번에 일단 SKT 관련해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뭐 잘못된 정보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중구난방된 정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고, 제가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걸 전체적으로 기억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런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춰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굉장히 심각한 소식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과거에 있을 때 생각보다 이제 SKT 내에서 이제 잘 관제도 되어 있고, 그리고 보안 체계도 대부분 잘 잡혀 있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현대에 발맞춰서 이제 해킹이나 그런 방어 트렌드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 그런 것들도 잘 움직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 많이 안타깝고, 이제 최대한 빠르게 복구되고 그다음에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건 개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2025년 4월에 이제 최초 인지를 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왜 공식 발표까지 이 기간 동안 조금 딜레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관제센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보안 담당자분들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좀 큰 규모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째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2차, 3차 좀 다른 파견 업체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보가 이제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안에서 뭔가 바이러스인지, 그리고 해킹인지, 그리고 어떤 공격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요. 뭐 예를 들면 뭐 해킹이 거의 뭐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백 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해킹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되게 다양해요. 뭐 어떤 공격은 뭐 SQL 인젝션이 있고, 어떨 때는 뭔가 이제 웹사이트 공격이 있고, 코드 공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그 안에서 이제 어, 정말 이제 위협적인 거를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차차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초로 발견되었을 때, 이거 되게 이상한 징후인데? 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거고, 그 판단하에 있어서 이제 특정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팀 간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메일로 소통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과거 기준에서는 뭐 팀즈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로 소통을 하다 보면 좀 더 빠르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공격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서버인지, 그리고 어떤 팀이 담당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아마 잘 안 맞았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초 인지는 이렇지만,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밤새면서 최대한 무언가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그거를 빨리 보고하지 못한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보고가 윗선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그런 분석된 내용이나 그런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도 좀 완벽하거나 아니면 보고서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었고, 이제 뭐 타 보안 업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도움이나 서포트도 되게 빠르게 못된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조금 지연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24시간 내에 못한 거랑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정말로 잘못했다라는 거는 확실하고, 이제 그 전에도 사실 4월 18일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 그런 보고서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 좀 침해 위협이나 APT 공격이 이제 기존에도 계속 이루어졌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T의 이제 홈 가입자 서버라고 해서 HSS, 그 가입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서버가 이제 해킹을 당한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아키텍처는 좀 아래에서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커들이 이제 악성 코드 침입, 그리고 가입자들의 유심, 그런 핵심 정보들이 좀 유출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중 이제 IMEI 뭐 여러 가지 유심 번호, 그리고 이제 유심 인증 키값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출이 되게 되는데, 키값이라는 건 요 유심 데이터 안에 이제 시크릿 키라는 이제 비밀 키가 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크릿 키간 이제 통신을 하는데, 거래서 시퀀스 넘버를 이제 매칭시켜 가지고 이제 HSS랑 이제 통신을 완료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미확인 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많은 노력들을 전국적으로 해주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 개인정보 유출과는 약간 차원이 다르기는 해요. 사실 뭐 과거에 이제 KT 그리고 LG U+,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항상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뭐 아마 예를 들면 이제 나무위키나 이런 것들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유출 사태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많이들 일어났어요. 뭐 통신사뿐만 아니라 뭐 게임사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은행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사태 때도 이제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뭐 폐쇄망을 구축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개인정보 유출부터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보안에 대해서 좀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안 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개인정보 어차피 다 유출됐는데 왜 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 인식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런 것들을 이제 보안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보안 이런 해킹 이런 것들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최대한 보안 담당자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각 뭐 부서별로 이제 보안 담당자라든지 통신사 관계자분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응원하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비즈니스 로직상 뭐 보안이 좀 더 비용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적당 선상에서 이제 회사가 이제 좀 이미지를 좀 챙길 수 있으면서도 이제 개인정보 유출도 줄이고 이제 보안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거 외에 이제 유심까지 뭔가 탈취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 인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SMS나 문자 그리고 이제 전화 인증 이런 것들을 아마 타 핸드폰에서 약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SMS나 이제 전화 인증만으로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개설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무언가 카드를 만들 때도 요새는 이제 신분증 촬영을 하게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본인이 직접 맞는지 그리고 주소나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본인 인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탈취나 뭐 새로운 통장 개설, 뭐 카드 개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의 이제 그 IT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관심이 크게 없으신 분들은 사실 갑작스럽게 이제 SMS나 뭐 아니면 비밀번호도 잘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되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가 있고, 그리고 금융사기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2차, 3차 피해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지가 불가하다는 점, 왜냐면 서버 자체가 털렸기 때문에, 저희 개인에서는 이제 그냥 통신만 하는 상황인데, 이제 다른 핸드폰도 뭔가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그 사람이, 뭐, 중국인지, 뭐, 어디 쪽인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게 좀 큰 위험이다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2차 피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인증을 최대한 당부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권 관련 고객사에서는 SMS로만 이제 인증하는 거를 일단은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임원들은 이제 유심 교체까지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유출되었나라고 보면은 이제 어, 기존에 이제 SKT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어떤 악성 코드였는지, 어떤 백도어였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심스와핑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뭐 간단하진 않고 이제 뭐 관리자적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보안 설정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냥 해커들의 이제 공격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T 공격이 사실 되게 고도화된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 보면은 사실 APT는 모든 게 가능할 거예요. 뭐 백도어를 심기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된 다른 다크웹의 사이트들을 이제 같이 취합해서 그 사람의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되게 다양한 기법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이제 보안팀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탐지하고 최대한 이제 추적을 하려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노력한 만큼 뭔가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무언가 이제 막는다고 해서 한 건, 두 건 막는다고 해서 과연 이제 C레벨 분들, 그리고 이제 임원분들이 한 건 막았다고, 넌 너무 잘했어.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이제 보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인데,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막아야지. 아니면 근데 왜 계속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계속 돈을 쓰고 있지? 뭔가 우리한테 벌어다 주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안 그렇게 중요한가? 뭐 개인정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되게 아니란 생각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어, 뭐, 만약에 이제 임원이나 이제 무언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생각 안 하는 게 좋고, 기업 이미지가 이만큼까지도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HSS가 어떻게 통신하나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AWS에 올라온 그런 자료를 토대로
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나와 있는데, 뭐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나온 정보 중 하나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4G 홈 라우팅 로밍 아키텍처. 그러니까 거의 로밍에 관련된 그런 아키텍처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런 구조가 유사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저 장비가 이제 뭐 모바일 폰이 이제 어떤 노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바일 매니지먼트 엔티티를 거쳐서 홈, 서브스크라이브, 그리고 뭐 이쪽으로 이제 서버 쪽으로 통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시그널링이 되고, 그 다음에 유저의 이제 데이터는 이제 시큐리티 게이트웨이, 뭐 서빙 게이트웨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서빙 게이트웨이 통해서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플레인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데이터 간의 이제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째 보면은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만 이제 털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요 부분인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유저 디바이스 유심과 요 HSS 간의 이제 통신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키 값이 이제 유출이 되었을 확률이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HSS는 뭐 이렇게 유연하게 구축이 되기도 해요. AWS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최대한 이제 한국 기업들도 좀 조금은 클라우드를 좀 잘 쓰면서 좀 최신화된 그런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서 큰 규모로 좀 교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이제 뭔가 통신망과 이제 연결을 할 때 뭔가 이제 AWS와의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제 주고받아서 이제 인터넷 통신 되도록 뭐 이런 구성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뭐 HSS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AWS 내에서 이제 KMS라는 그런 암호화 통신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런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KM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샤원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된 그런 파일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제 해커가 이 서버를 공격했다 하더라도 사실 KMS랑 뭐 서버 간의 이 정보는 당연히 달라요. 뭐 암호화된 부분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고 그다음에 서버 자체에 대한 것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가 털린다 해서 이 키까지 털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AWS나 이제 좀 유명한 기업들을 좀 사용을 권장하는 게 좋고, 그런 HSS 내에서 무언가 어 조금 이제 뭐 이상 징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AWS 내에서 뭐 가듀리티라든지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든지 IAM 그런 이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득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빠르게 탐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온프람도 좋지만, 사실 온프람 대비 이제 클라우드가 점점점 장점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HSRS와 유심 인증이 왜 중요할까라고 봤을 때, 이제 통신이 이제 내 폰에 이제 진짜 너 맞냐라고 이제 랜덤한 그런 값이나 이제 그냥 증명값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응답값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네트워크에 보낸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상호 확인을 해서 너 진짜 우리 SKT 가입자가 맞네라고 하면서 인증 절차를 주고 네트워크도 맞네라고 하면서 이제 상호 인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재전송 공격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을 막는 거다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HSS랑 그리고 유심 간의 통신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4G랑 5G가 이제 어떻게 어서시케이션을 하는가라는 거를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심과 이제 HSS 간의 이제 그런 통신 그런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유심과 HSS 간의 인증 그런 것들이 되게 뭐 긴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구조인 거고요.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뭐 다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대부분 유심과 이제 HSS는 좀 인증 서버를 거쳐서 무언가 이제 너 SKT 고객사이고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고 이 정보를 통해서 너가 이제 누구인지 확인됐어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밀키 유출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이제 클라우드나 좀 더 안전한 쪽으로 만약에 이관 마이그레이션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 그런 대처나 이제 논란이 사실 좀 있어요. 왜냐면 SKT 자체가 사실은 조금 좀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늑장 공지나 이런 대응도 좀 신고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시간 내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망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보통신망법을 최대한 지키기도 하고, 그다음 뭐 ISMS 인증 그리고 ISO 인증 이런 것들을 다 받았고 다 완료를 했을 텐데, 사실 이것들이 지속 가능하려면은 이제 뭐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 보안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한 명 한 명이 책임과 권한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조금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미흡한 초기 대응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되게 아쉽죠. 왜냐면은 이런 신고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뭔가 이제 정확히 이게 악성 코드인지, 그리고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사실 너무 많긴 하거든요. 뭐 공격이 뭐 하루에도 수백만, 뭐 수십만 건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잘 막고 있는데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온 공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되게 좀 새로운 공격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임원이나 이제 C레벨 그리고 그런 분들이 최대한 이거 뭐 유심 다 빠르게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 그리고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로 풀겠다. 그리고 최대한 이제 LG U 플러스처럼 조금 빠르게 대응하고 우리 사이버 보안 쪽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냐면 로밍 차단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불편해. 유심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해외에서 이제 통신하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불가하게 만들거든요. 왜냐면은 내 핸드폰 이런 인증 서버가 이제 외부 해커에 의해서 털렸고 중국에서 만약에 내 핸드폰을 복제해가지고 그 유심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하고 통장을 만들고 카드를 만들고 혹시나 이제 비트코인을 털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 먼저 진행을 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조 수단에 가깝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유심을 최대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전가나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어,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이제 최대한 잘 교육을 해야겠죠. 뭐 대리점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최대한 친절하고 좀 나이스하게 이런 것들을 교체해 달라라고 이제 조금 더 윗직급에서 좀 빠르게 얘기를 하고 이제 최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도 좀 빠르게 잡을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의사결정 과정도 되게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기업 구조상 뭐 계속 얘기하고 뭔가 메일 날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소통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 환경이나 이런 구조들이 되게 기존 대비 좀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 사실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미고지 되어 있다라는 것도 좀 아쉬워요. 뭐 SMS를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광고 메일은 잘 날라오는데 이제 뭐 이런 피해가 있었고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의미를 최대한 빨리 공지할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심 교체나 이런 것들 최소화 지침 의혹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 투자비 감액도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보상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아무래도 조금 뭔가 없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신사라는 거는 이제 거의 국가망이고, 그리고 어째 보면은 그 개개인의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금융권은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제재가 되어 있는데, 통신사도 사실 강력하게 제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에 준하게 최대한 강력하게 좀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좀 신경 쓸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융사처럼 뭔가 강력하게 제재가 되는 대신 뭔가 현대화에 맞게 뭐 제로 트러스트나 뭐 여러 가지 데브스옵스나 이런 구조를 따를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도 되게 문제가 많긴 하다. 그래서 이런 현대화된 보안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유심 교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스팸이나 이런 문자들 일단 주의한다. 그리고 모든 이제 어, 팀원이 뭐 후불 교통카드 그리고 그런 것들 인증 관련해서 이제 SMS보다는 최대한 OTP나 다양한 이제 외부의 인증 관련된 좀 안전한 것들을 좀 사용을 하면 좋겠죠. 뭐 아니면은 뭐 페이스 아이디나 뭐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면은 최대한 이제 2차 인증 수단을 늘릴 수 있는 거니까 페이스 아이디, 패스키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조금 더 문자 기반보다는 다른 OTP 기반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심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것도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뭐 KT, LG도 당연히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되게 많이 보안에 투자하고 이제 강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도 어, 좀 뭐 결국 어느 통신사든 다 유사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든 이런 서버가 털린 거든 뭐 다 유사할 거지만 최대한 어디가 이제 현대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땐 요새는 이제 LG 쪽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많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SKT도 물론 되게 좋은 구조이지만 조금 아쉬운 구조도 많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결국 통신사를 바꾼다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유심보호 서비스 당연히 미리 빨리 가입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런 거 패스 앱이나 카카오뱅크 이런 앱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나 뭐 한계들도 약간은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심 비밀번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휴대폰 분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전원을 껐다 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유심에 대한 핀 넘버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거는 그냥 유심 자체에 뭐 어째 보면 유심을 뭐 빼가지 못하게 이제 물리적으로 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물쇠 같은 역할이라서 사실 크게 관련은 없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유심 교체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안전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뭐 특별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SKT BPF 이제 CM 스와핑 요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제 관리자나 이제 그런 보안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